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를 침공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빼냈던 전술 핵무기 기지, 바로 영국에 있는 공군기지인데 여기에 다시 핵무기를 배치하겠다. 여기 이제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그리고 F-35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비행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B-61-12 최신 전술 핵폭탄 배치하겠다라는 소식인데, 정말 이 새로운 냉전이 끝간데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우리 FA-50이 또 수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도가 지금 뭐 가격까지 나와 버렸는데,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완전히 뭐 계약 끝난 단계에 이르는 거죠. 아프리카 서쪽의 끝단에 있는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 FA-50을 산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CV9035 장갑차 이 대폭 개량해서 능동방어장치 APS와 이 대전차 미사일 ATGM을 추가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그리스는 미국의 최신 호위함인 컨스텔레이션급을 7척을 구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109대를 운영 중인 CV9035NL 보병 전투장갑차를 대대적으로 개량한다는 소식입니다. 35mm 기관포 단일 무장이었던 포탑을 전면 재설계해서 센서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고 이스라엘제 아이언피스트 경량 능동 방어장치와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도 통합해 전반적인 전투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덴마크가 홍해 해상교통로 보호작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력 전투함인 이베르 휘펠트급 방공호위함을 출항시켰습니다. 6,600톤급 선체 SM-2 미사일 32발, ESSM 미사일 24발을 탑재한 이 호위함은 홍해에서 자국 해운기업 머스크사 상선들을 집중적으로 호위할 예정인데요. 이미 해당 선사에서 홍해 운항을 중단했는데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8항공단 탐색 구조 헬기를 최신의 HH-60W 기종으로 교체했다는 소식입니다. 졸리 그린2로 명명된 이 헬기는 사실상의 특수전용 헬기로 기존 페이보크 모델에 비해 항속거리와 저공 비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넵튠 대함미사일을 개조해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로 개조한 변형이 처음으로 러시아에 노획되었습니다. 아조프의 연안의 타갈로크 비행장을 공격하려던 이 순항미사일이 러시아군 전자전 시스템에 걸려 거의 온전한 상태로 해안에 떨어졌으며, 러시아군이 이를 회수해 분석 중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골칫덩이 연안 전투함 파생형 MMSC를 강매당할 위기였던 그리스가 기가 막힌 해결책을 꺼냈습니다. 그리스 국방장관이 미 해군의 차세대 이디스 호위함인 컨스텔레이션급을 기술 도입 형식으로 7척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리스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성사될 경우 튀르키예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스웨덴이 만든 CV90 보병 전투장갑차죠. 여기에 40mm 기관포를 얹으면 CV9040, 30mm를 얹으면 CV9030, 그런데 네덜란드는 35mm 기관포를 얹어서 CV9035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걸 이제 109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 보니 이게 이제 능동방어장치 없으면 나갔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능동방어장치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제 사격 통제장치 다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전차 만났을 때 대전차 전투도 할 수 있어야 되니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이거 매립식으로 2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개량을 한다라는 건데, 능동방어장치 우리나라도 지금 K-21 보병 전투장갑차 11사단 또 수기사 등 비롯해서 이 7기동 군단에 있는 기계화 부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그냥 놔둬서 되냐? 덩치 큰 장갑차인데 무게가
25톤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방어력 완전히 꽝이다 이 말이죠. K-21이.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방어력 없는 장갑차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동 방어장치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이거 반드시 장착해줘야 된다. 네덜란드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라는 거죠. 폴란드도 하는데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뭐 다 잘 사니까 폴란드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겁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애들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 우리 병사들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장군님들이 정책 결정을 한다면 우리나라 장갑차, 가격은 싼 장갑차인데도 그게 들어가는 병사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지켜줄 수 있는 능동방어장치 K200 장갑차부터 다 갖다 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지금 발트해를 빠져나오고 있는 덴마크의 이베르히펠트급 호위함인데요. 에이파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서 굉장히 방공 능력 좋죠. 엑스밴드 레이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덴마크가 좀 한심해 보입니다. 머스크사, 세계 최대의 선사인 머스크사는 이미 이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제하던 그 시점의 초창기부터 머스크사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덴마크가 그 머스크사의 바로 그 나라인데 그러면 덴마크는 이 이베르히펠트 이거 4척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척씩은 최소한 한 척은 순환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머스크는 지난번에 미국 구수물자 싣고 가다가 공격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홍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머스크 보호하러 간다? 뭐 하자는 건지 참 희한한. 그래서 이 나토 유럽의 이 안보 무임승차 국가가 너무나 많다. 안보를 완전히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자기네들은 그 돈으로 안보 비용 사실 우리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자기네들 다른 경제발전, 국가발전에 쓰니 얼마나 발전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특히 덴마크, 칼리닝그라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덴마크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렇게 HH-60W라는 새로운 탐색 구조 헬기가 나왔어요. 이걸 이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미군이 배치했다. 그 전에 있는 HH-60G 이게 바로 페이브호크인데 그 페이브호크보다 이 저공비행 훨씬 더 저공비행 능력 좋아지고 또 항속거리 늘어나고 이런 버전이다 라는 건데 특수전 헬기로 쓰겠죠.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자주 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넵튠 지대 함 미사일 이걸 개조해서 지대지 수당 미사일로 만든 버전이 러시아의 전자전에 당해서 타가노크 비행장 공격하러 가다가 해안에 그냥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온전한 상태에서 탄두만 좀 그 동영상 보셨듯이 탄두만 좀 꺾어진 이런 상태로 노획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정밀한 전자전 공격을 가능하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전파 특성, 뭐 센서 특성 다 이제 분해해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꽤 큰 자산이 온전하게 노획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스가 어제만 해도 참 암울한 소식 전해드렸었죠. LCS 프리덤 완전히 망한 그 호위함인데 그걸 지금 4척을 강매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리스가 아니 그거 4척 말고 이거 더 비싼 거 컨스텔레이션 뭐 기본적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 스파이6 레이더를 3면 고정으로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SM2 그리고 ESSM 등 들어가는 이 VLS 32개 32셀 그리고 여기 이제 NSM 대한미사일 16발 또 57mm 함포 이렇게 들어가는 이 그 호위함이죠. 무게는 7,000톤 정도. 굉장히 튼실한 이런 호위함인데 미국이 이걸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프리덤 그 망한 거 말고 돈 더 줄 테니까 이거 7척. 그래서 그 7척을 우리 그리스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지금 미국에 역제안을 했는데 이거 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과연 미국이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것 정도는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할지 그래 니들이 뭐 사준다고 하니까 고맙네 하고는 팔아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리스는 이게 들어오면 정말 튀르키예와의 해군력 경쟁에서
완전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의 유럽 침공 위협에 대비해 탈냉전 직후 철수시켰던 영국 주둔 핵무기 운용 부대를 부활시킨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주영 미군 공군기지에 신형 전술 핵폭탄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르면 올해 중 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영국 남부 레이큰히스 공군기지에 전술 핵폭탄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놓고 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는 최근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텔레그라프가 현지 시각 1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 지역 핵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기존 나토 핵 공유 국가들의 전술 핵무기 현대화 이외에도 추가로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의 제48 전투비행단이 예하 4개 비행대 중 2개 비행대 F-35A 기종 전환을 배치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 기지에 있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F-35A 2개 기종에 B-61-12 전술 핵폭탄 운용 능력을 부여하고 이곳에 핵폭탄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전술 핵무기 운용 부대를 두려하는 이유는 최근 벨라루스가 이스칸데르와 킨잘 전력화를 선언하며 나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S-400 사건 이후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튀르키예 인시릴리 기지를 대체할 새로운 핵무기 운용 거점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레이크니스 공군기지는 모스크바에서 직선거리로 약 2,400km 떨어져 있어 러시아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F-35A 전투기로도 모스크바에 대한 핵공격을 가할 수 있어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 다른 나토 전진기지보다 선호되는 핵무기 전진 배치 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킨 이후에도 핵무기 재배치에 대비해 현재까지 시설 보수 작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르면 올해 중 영국으로 돌아올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유럽 안보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영국에 한 개 비행단이 있는데 그 비행단은 타격 임무를 주로 맡고 있는 비행단이죠. 그 중에 이제 4개 비행대가 있었고 2개 비행대를 F-35로 기종 전환했고 나머지 2개 비행대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타격, 폭격 임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들입니다. 자, 여기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냉전 때 핵 공유했던 국가들이 유럽에 5개가 있죠.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튀르키예인데 이 나머지 4나라는 미국이 핵무기를 갖다 주고 자기네들 전투기로 운영했던 나라들이고 물론 이제 허락은 미국에 허락받고 해야 되지만 튀르키예는 인시릴릭이라고 하는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공군기지에 거기에 핵무기를 튀르키예 조금 이제 신뢰가 안 가니까 이 튀르키예만 미군이 직접 운영했어요. 핵무기만 갖다 놓고. 당시 냉전시대 때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소련이었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전략적 요충지였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소련의 이 흑해함대가 있었죠. 그런 등등 해서 그쪽을 타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소련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이 전진기지로 인시릴리 기지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2개 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해서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그 남유럽의 많은 공산국가가 있었죠.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전체를 상대하기 위한 이 기지로 또 이탈리아를 활용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지금의 벨라루스, 칼리닝그라드 그리고 발트 삼국 또 폴란드 전부 이제 과거 공산 세력이었으니까 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에 또 핵무기를 배치했고 그리고 또 이 북유럽에서 직접 미국이 사용하기 위해서 영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는데 그건 냉전 이후에 뺐어요. 그런데 이제 2010년까지는 그래도 그냥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완전히 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다시 넣겠다라는 거죠. 그럼 뭐 넣나?
바로 B-61-12 이거 넣지 않겠냐. 핵 벙커버스터죠. 핵무기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터져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냥 다무너뜨려 버리는 이 최신 핵폭탄인 이 B-61-12 F-35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죠. 이걸 이제 배치한다라는 건데, 이 기지에서 모스크바까지 2,400km, 그리고 여기 칼리닝그라드에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 배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스칸데르 배치하면 500km에서 독일 서부 지역까지 전부 사정권에 들어가지만 영국은 안전하죠. 그래서 이 독일까지는 위험하지만 영국은 안전하니 이 지역에다가 미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유사시 공중급여 한 번으로 그냥 바로 모스크바까지 타격, 또는 칼리닝그라드 타격, 상트페테르부르크 타격 등의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런 포석인 것 같은데, 정말 냉전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 때는 이 중공이 미국 편을 좀 들었죠, 마지막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중공의 후신인 지금 이 중국이, 물론 통치 세력은 그대로 중공이지만 그 중국이 과거의 소련처럼 미국과 경쟁을 하고, 또 지금 러시아도 또다시 나토와 경쟁하고, 이래서 냉전 시대 때보다 더 힘든 이런 그 자유전쟁이 아닌가. 또 냉전 시대 때는 결속력도 있었죠.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으니까. 지금 결속력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더 힘든 투쟁을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기쁜 소식 보겠습니다. FA-50 수출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FA-50 수출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FA-50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세네갈이 FA-50 전투기 4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가격 조건까지 협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FA-50 기형전투기 4대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세네갈은 초동사 교육훈련과 주력 전투기로서 FA-50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현재 시각 1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정확한 숫자와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네갈이 FA-50 4대를 발주하려 하고 있고, 4대 도입 비용은 1억 4,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보도한 FA-50의 도입 비용은 대당 약 488억 원으로 최근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 수출했던 FA-50 블락 20 버전이 아닌 전술 인문기 겸 경전투기 사양으로 제작된 TA-50 블락 2 사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세네갈은 지난 2019년부터 23년 사이 체코의 L-39NG 훈련기 4대를 도입해 주력 전투기 겸 훈련기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훈련기 도입 계약이 돌연 취소됐고 현재까지 어떠한 발표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네갈이 FA-50 도입을 결정한 배경은 현재 운영 중인 KT-1S 훈련기 기체와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세네갈은 대당 2,200만 달러를 들여 5.8톤급 소형 훈련기를 구매하느니 유사시 전투기로 확장성이 좋은 FA-50을 구매해 핵심 항공 전력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을 한국산으로 통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네갈이 이집트보다 앞서 FA-50 구매 계약을 발표할 경우 아프리카 최초의 FA-50 도입국이 될 전망인데요. 아프리카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하나씩 마련된 교두보를 활용해 FA-50의 추가 수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FA-50, FA-50. 이 FA-50 많지는 않지만 4대를 아프리카에 수출한다 라는 겁니다. 어디? 바로 세네갈이라는 나라인데, 세네갈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이제 서아프리카죠. 과거 노예 해안으로 불렸던 이 지역이고, 그리고 서아프리카 끝쪽, 이 블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 이제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북쪽은 모리타니, 큰 나라예요. 그리고 동쪽은 말리, 아주 큰 나라죠. 남쪽이 이제 기니비사우, 그리고 기니, 이런 나라들과 접하고 있고, 세네갈 안쪽으로 이렇게 감비아 강이라고 있는데, 그 감비아 강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어떤 외교부 장관이 이 감비아하고 거의 뭐 동맹 수준으로 이렇게 외교를 활발하게 하면서 이 인구 200만의 이 감비아하고 북핵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던 희한한 분도 계셨는데, 그 감비아를 감싸고 있는 나라가 세네갈이에요. 세네갈, 제가 어릴 때
이 세네갈의 대통령,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세네갈 생고르 대통령, 한국 방한해서, 당시 제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청와대로 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뭐 국민들 나와서 태극기 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구경하러 밖에, 제가 그때 신촌 살아서, 밖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세네갈 생고르 대통령이 있던 그 세네갈, 그때 우리 기념우표도 막 사고 했었어요. 그 세네갈에서 우리 FA-50 4대를 산다. 그리고 대당 488억이다. 라는 건데, L-39 체코제 훈련기를 4대를 계약을 했다.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그냥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계약 안 이제 파기해버렸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니, 이 기체 자체가 5.8톤인데, 이 5.8톤짜리에 무장 장착해봐야 1톤도 안 될 텐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그런데 한국의 KT-1, 우리 KT-1 있죠? 초등훈련기, 프로펠러. 이거 4대를 운영해봤는데, 후속 군수지원이 너무 좋아. 겨우 4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기에 이 후속 군수지원, 부품 지원 이런 거 신속하게 우리는 뭐 빨리빨리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초등훈련기, 그리고 고등훈련기 겸 전투기, 이걸 한국제로 통일하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을, 아주 합리적인 훌륭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FA-50. 그러나 지금 뭐 말레이시아나 폴란드에 파는 그런 A사 레이더 장착된 이 버전까지는 아니고 TA-50 훈련기 기반의 레이더 좀 장착해서 사이드와인더 정도 쓸 수 있고 정밀 유도 폭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사지 않을까. 가격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FA-50 요게 요렇게 있죠. 요런 정도 버전으로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FA-50이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판매가 되고, 지금 이 북아프리카, 북동아프리카죠. 이집트. 이 이집트가 36대를 살려고 하는데, 지금 차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제 홀딩 중에 있는 상태죠. 아무튼 이집트, 또 세네갈 등이 사용한 것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보고, 와, 저거 좋아. 중국 JF-17 이런 거는 완전히 쓰레기네. 이거 너무 좋아. 해서 아프리카에 그냥 사막의 폭풍을, 이 사하라 사막 끝단에 있는 나라니까 세네갈이 사막의 폭풍을 그냥 아프리카 전역으로 한번 일으켜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